국민학교를 아시는 분만 보세요. 벌써 55년 전 국민학교 입학식 날 가슴엔 손수건을 달고 수시로 코를 닦곤 했죠. 그땐 왜 그렇게 콧물이 많았을까요? 날씨도 참 추웠고요. 앞으로 나란히도 참 많이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라 부르지만 우리 가슴 속엔 아직도 국민학교가 남아있어요. 한 반에 50명, 많게는 60명 학생들. 삐걱대는 나무 책상, 검정 칠판, 분필 소리 등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 교실. 겨울이면 석탄 난로가 교실 한쪽에 있었고 그 위에 데워진 양은 도시락, 살짝 탄 밥 냄새마저도 그리워요. 그땐 토요일도 학교 가던 날이었죠. 오전 수업 마치고 친구들이랑 냇가에서 놀던 기억, 운동장은 흙먼지가 날리고 아침마다 운동장에선 노래소리에 맞춰 국민체조를 함께 했죠. 급식은 없었고 도시락을 싸왔고 선생님 말씀은 그 누구보다 무서웠죠.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부족했지만 웃음 많았던 그 시절. 국민학교라는 이름 안에 우리 모두의 잊지 못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제는 70이 다 된 친구들의 얼굴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이 영상은 치매 예방을 위한 회상 영상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인지자극과 감정 공감을 돕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래요. 예전에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7남매와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가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죠. 볏짚으로 만든 지붕과 항토벽 그리고 마루와 나무틀에 한지를 바른 방문, 호롱불 등등. 여름에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고 우물에 두레박에 물을 퍼올려 대야에 물을 담아 어머니가 등목을 시켜주고 겨울엔 부어간 고무다라이에 따뜻한 물을 담아 목욕시켜주곤 했죠. 부뚜막에 올려진 솥으로 밥을 짓고 겨울엔 아궁이의 장작불이 구들장을 데워 아랫목을 뜨겁게 하고 윗목을 차가웠던 기억과 그리고 무거운 솜니불이 기억이 나요. 저녁이 되면 각 집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지금은 참 그리운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곳. 지금은 사용 안 하지만 변소 또는 뒷간이라 했죠. 겨울밤에 가기엔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방 안에서 사용한 요강이 있었죠. 지금 보면 100년 전에 사용한 느낌이 들어요. 또한 집에 큰 자산인 소를 키우기 위해 외양간 그리고 지푸라기를 잘라 큰 솥단지에 끓이는 여물이 있었어요. 가끔씩 생각나는 옛날의 기억들, 그건 아마 부모님의 그리움일 거예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몇 안 되었어요.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TV를 보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우리 집에도 TV가 생겼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이곤 했죠. 그 중에 하나 전설의 고향. 그 음악과 글씨만 나와도 약간 소름이 돋곤 했어요. 특히 여름 남양 특집은 정말 무서웠죠. 그 중에서도 구미호 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예쁜 아가씨가 꼬리 9개 달린 구미호로 변하는 그 장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로 얼굴을 가리곤 했어요. 그것도 익숙해지면 손으로 가리고 손가락 사이로 몰래 훔쳐보기도 했고요. 전설의 고향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 가는 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어디선가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어떤 날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구미호가 꿈에 나타날까 봐서요. 실제로 악몽을 꾼 적도 있었고요. 다음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구미호 이야기로 한바탕 떠들썩하곤 했고요. 그 시절엔 방송국도 볼만한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어요. 조금만 인기 있으면 온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
흑백 TV를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제는 이런 기억들도 벌써 몇십 년 전의 그리운 추억이 되었어요. 땅 따먹기 세세세를 아시는 분만 보세요. 벌써 50여 년 전 들과 산에서 뛰놀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그때는 놀거리가 참 없었죠. 그래서 밖에서 놀거리를 찾아 뛰어다니곤 했죠. 남자아이들은 땅에 원이나 사각형을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 땅 따먹기를 했고요. 돌을 발 위에 올려서 상대방 돌을 떨어뜨리는 비석치기도 했어요. 가끔은 남녀가 함께 말뚝박기를 하며 어깨 위에 올라가 서로 웃기도 했죠. 한쪽에선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같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남자아이들은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고 여자아이들은 그 뒤를 쫓아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열정을 다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했더라면 아이들이 많을 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함께 놀았고 등에 동생을 업고 하는 누나도 있었어요. 세세세는 노래를 부르며 손뼉치기를 하는데 점점 속도를 올리다 보면 주변에서도 신기해하며 바라보곤 했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 노랫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구슬치기 공기놀이 오징어 게임 숨바꼭질 딱지치기 진돌이 등등. 지금처럼 풍요롭진 않았지만 웃음 많고 즐거웠던 시절. 이제는 노년이 된 우리 얼굴에도 그 시절의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어렸을 땐 시골엔 병원이 없어서 많이 아팠을 땐 엄마랑 완행버스를 타고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곤 했지요. 그때에는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1시간 버스 타고 가는 게 멀미도 나고 어찌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나요. 도시에서 타본 시내버스. 그때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요. 시골에도 도시에도. 예전에 버스에는 버스 안내양 누나가 있어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안으로 사람들을 밀어넣고 문을 닫지도 않은 채 팔로 사람들 무게를 버텨가며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오라이. 이 소리에 맞춰 버스는 출발했지요. 버스를 타기 위해선 회수권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토큰도 사용했던 것도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십 원 했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는 앉아있는 사람들, 서있는 사람들 짐이나 가방을 잡아 자기 무릎 위에 놓곤 했지요. 또한 교복 입은 형, 누나들은 왜 그리도 어른스럽게 보였는지요. 버스 안내양 누나가 회수권이나 토큰을 거들어 지나가며 외치던 그 소리. 오라이. 가끔씩 버스 안내양 누나가 회수권이나 토큰을 거들어 다니고 오라이 소리치던 그때가 그리운 건 무엇일까요? 이 영상은 치매 예방을 위한 회상 영상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인지 자극과 감정 공감을 돕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래요. 예전 여름 장마가 끝나고 8월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땐 일본 내염, 콜레라 같은 질병이 유행해서 학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소독, 방역차가 다녔죠. 부웅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소독차가 온다. 한 아이가 소리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맨발로 뛰쳐나가 방역차를 쫓아다니곤 했어요. 하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소독 방역차 뒤를 우리는 두려움 없이 따라갔죠. 기침이 나고 눈이 매워도 괜찮았어요. 그 하얀 연기 속은 마치 마법처럼 신기했거든요. 누가 더 오래 연기 속에 버티나? 그건 게임이었고 놀이였고 여름의 의식 같은 거였어요. 야야야. 거기 들어가지 마라.
어른들 목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죠. 소독 방역차가 멀어지고 나면 우린 땀과 연기에 흠뻑 젖은 채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각이나 육각의 모기장을 치고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모기장 안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잠들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각 방마다 선풍기, 에어컨이 있고 여름밤도 시원하게 보내지만 그때의 여름은 참 특별했어요. 어릴 적 맨발로 뛰며 연기 속을 쫓아다니던 그 여름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간이 이렇게 그리운 추억이 될 줄은요.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소독 방역차 연기 속을 뛰며 웃던 우리들의 여름. 우리의 여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얀 연기 속을 달리던 아이들처럼요. 이 영상은 치매 예방을 위한 해상 영상이에요.